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통신 조회가 유행인 모양인데 제 통신 기록도 점점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게 네. 뭐 때문입니까? 정말 이거 예. 좀 황당한 게 예. 제가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이자 앞으로 할 대표가 예. 네. 그분이 법조인이 아니면 이런 거를 써도 돼요. 예. 와, 뭐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마치 이게 마치 대단한 일처럼 내가 뭐 사찰을 받는 것처럼 네.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좀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김만배 신앙님. 예, 김만배 신앙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뭐 커피를 사주면서 뭐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선 사흘 전에 본인들이 유튜브에 대대적으로 네. 올렸고 이거를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는 받지 않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이거를 올리면서 뭐 이런 일 좀 뭐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라고 예, 한 거예요. 예, 예. 그 사건 때문에 아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통신 기록 조회가 들어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통지가 오니까 예. 이것을 SNS에 마치 내가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나를 통신 조회해 네. 라고 이렇게 그 호통치는 것처럼 올린 게 될 수도 있는데 예. 자, 통신 조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이나 검사나 수사관서의 장, 뭐 이렇게 형사나 뭐 경찰들이 만약에 형의 집행, 또 국가안전보장, 또 재판이나 수사를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통신사업자는 제공할 수가 있다, 요청에 따를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네. 정보가 뭐냐면 어떠한 번호, 제 휴대폰 번호 010 땅땅땅이 네. 이 번호가 누구 건가요?라고 통신사에 요청을 했을 때 네. 이 번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가입일자와 해지일자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만배랑 신앙님 뭐 휴대폰을 딱 열어봤는데 번호가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번호가 있는 번호들에 대해서 누구나 이 번호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렇죠. 왜 이름을 모르냐? 통합 내역들 뭐 요거를 뭐 포렌식으로 해가지고 뭐 따라볼 수도 있지만 번호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저장된 번호와 그 실제 가입자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명확한 수사를 위해서 이 KT나 SKT나 LGT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네. 이거 누구 번호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 내용입니다. 마치 뭐 내가 통화한 내용이나 빠져나가던가 내가 문자를 한 내용이 다 빠져나가던가 그러지 네. 않아요. 네. 예. 그렇게 전혀 볼 수가 없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려면 뭐 직접 휴대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초적인 수사를 위해서 이 휴대폰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통신 조회를 한 것이고요. 자, 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가해자가 있고 제가 피해자예요. 근데 가해자가 저한테 이름은 안 알려주고 휴대폰 번호만 알려주고 갔어요. 그럼 저는 경찰에 고소할 때 경찰이 이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통신사에다가 이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 누구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뭐 하물며 우리가 또 바람핀 사람, 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네. 그럼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바람핀 여자의 번호를 발견했어. 네. 근데 이름은 다르게 저장했어. 이름을 네. 뭐 사탕 뭐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누구야 해서 알아볼 때도 똑같이 이 법에 의해서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경찰한테 갔지만 지금은 민사소송 제기하면서 그럼 판사님이 이 사람 번호 알아오세요라고 하면 네. 이 법에 의해서 이 번호를 가진 사람의 실명과 주소가 뭔지 그 KT나 SKT에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군대 동기 이렇게 조장해놨을 네.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네. 이게 마치 뭐 사찰이 된 것처럼 어이가 없는 그런 페이스북 글을 이재명 대표가 올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추미애 의원과 또 일부 언론인들의 통신 기록도 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은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기록 조회 자체는 뭐 누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다 그 정도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그런데 통신 기록까지 또 조회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공수처의 수사였었는데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한겨레나 뉴스타파 기자 등도 이번에 조회가 됐다고 합니다. 통신 조회가. 근데 한겨레나 뉴스타파는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보도했던 당사자고 예. 한겨레는 그 다음에 이 보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상조사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물론 그 예.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는 우리는 알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문제는 없었다. 왜 문제가 없었냐면 이거에 관해서 뭐 개인적인 착복
착복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뭐 개인적인 착복 문제는 혼맥지도 책 3권이 1억 6,500만 원에 팔렸다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인데 한겨레는 여기에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본인이 언론사 소속에 있는 그러한 임원급의 사람이 네.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으니까 진상 조사를 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겨레에서 그 김만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김만배 휴대폰에 그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예. 이거를 조회해 보니까 이름이 나왔는데 그 이름이 한겨레 기자겠죠. 김만배하고는 특히 한겨레 예전에 9억 그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번호가 누구 번호인지 조회를 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뉴스타파의 경우에는 당사자고 예. 당사자고 그래서 이미 뉴스타파에서 기소가 된 사람도 네.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김만배 신랑님하고 이 당시에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럼 저도 예. 통신조회 사실조회 요청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여기서 공수처의 과거에 이제 그 통신조회 사건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 그 공수처가 과거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그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의원이죠. 이성윤 의원.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뭐 시민사회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벌여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보도가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공수처가 과거에 그 이성윤 의원의 그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무마 혐의 공소장을 보도한 이른바 보도와 그 다음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인 통신 기록을 무더기 조회하면 물론이거니와 언론인의 그 가족과 지인까지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사찰 논란에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떠올려 보면은 TV조선 기자와 그 어머니를 또 조회를 했었어요. 그 다음 기자는 그렇다 치는데 그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제 지인들을 그냥 모조리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부모님 뭐 아버지까지 조회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조회를 할 수가 있다고 치는데 뭐 저희가 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관련인들과 제가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제가 저장이 돼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뭐 저의 그 가족이나 아니면 TV조선 기자의 가족을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지금하고는 케이스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예. 이때는 공수처가 굉장히 좀 열의가 있었던 시절이죠. 뭐 공수처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이 사석에서 뭐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이때 뭐 윤석열 후보,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오세훈 시장 등은 물론이거니와 이거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통신조회 요청을 했을 때 이 통신조회 요청이 됐다는 게 나중에 사후에 이제 연락이 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와요. 문자로 연락이 오는데 그 문자를 받은 기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자꾸 왜 우리 통신조회를 왜 요청을 해 공수처가.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어마어마한 수백 명에 대해서 통신조회 요청을 했던 그런 사실이 졌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신조회를 당하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국제협회에다가 뭐 그 인권 침해라고 제기도 하고 했는데 이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말했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때 통신 자료 조회는 피의자가 누구와 전화를 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뿐이지 사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또 송기현 지금도 의원입니다. 송기현 지금 삼선 의원인데 송기현 의원은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법에 따라서 특정 전화번호의 이용자 성명, 개인 정보만 받는 것이다. 사찰이 아니다. 적법한 수사다. 또 김영배 의원도 공수처장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서 통신자료 제공은 정보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서 진행한 업무 아니냐. 이거는 합법적이고 떳떳한 거 아니냐라고 똑같은 얘기를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반대. 정반대. 말씀. 그때는 달랐지만 지금은 또 다르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때 제 기억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부부와 그 다음에 소속 의원까지 89명의 통신 자료를 그냥 조회를 했어요. 그때 국힘이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의원수가 몇 명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시에 조회를 당했었다. 그랬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재명 후보는 같은 해 12월 30일 대선 후보 초청 편집인 토론회 2021년 2021년 편집인 협회 토론회에서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누구라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 얘기가 반대네요.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예.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소속 의원들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암묵적인 지시. 네. 야 이거 니네 알아서 해봐. 내가 어려움을 네. 겪고 있으니. 이것도 법을 개정할까봐 제가 너무 걱정됩니다. 네. 만약에 이 정보통신사업자법을 개정해서 예. 야 앞으로 경찰하고 검찰은 통신자료 요청하지 못하게 해라고 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통사고 문제나 예. 무슨 상간남 상간녀 사건 문제나 네.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이거 지금 민주당 의원실에서 네.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표의 글을 보고 나서 보좌진한테 지시해서 이거 법 개정 한번 검토해봐 라고 지시 내린 국회의원이 전 180명 중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이 법이 또 올라오게 되면 정말 가뜩이나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해놨는데 금융수사도 막아놓고 증권수사도 막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또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할까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네. 김웅 전 의원이 또 반박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라고 네. 했습니까? 예.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요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로 내로남불 종목의 국가대표라면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재명 통신자료 조회했다고 정치 검찰을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위에 뇌구조가 이상해진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의원실에서 네. 의원이 SNS 글을 올릴 때 좀 네. 스크린을 하거든요. 네. 의원이 이제 뭐 자기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의원실에 있는 그 보좌진 카톡방에다가 이거 올려도 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올려요. 네, 예. 그 지금 이재명이 당 대표를 상실했으니까 이제 의원실에서 그런 스크린을 할 건데 스크린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스크린을 충분히 하고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나 싶은데. 그런 문제가 예. 더 심각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이제 뭐 통신 조회를 넘어서서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신앙님의 이른바 대선 개입 네. 논란 관련해서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이제 김만배 신앙님 등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네. 기소가 됐는데 재판장이 뭐 오히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두 죄명의 그런 구성 요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예. 구속 요건이라는 거에 설명을 드리자면 예. 형법으로 어떤 처벌을 하려면 형법상의 구속 요건이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절도죄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갖고 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 절도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데 네. 절도죄의 구속 요건 중에 하나는 불법 영득 의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영원히 이걸 득하겠다. 영득 의사가 있는데 영득,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연필을 잠깐 예. 쓰려고 몰래 갖고 갔다가 다시 예. 갖다 놨잖아요. 아니면 잠깐 쓰려고 우산을 갖고 갔다가 까먹고 못 돌려주고 있다. 이러면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을 안 받는데 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예. 둘 다 목적범이에요. 목적범이라 그래서 목적범.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라는 게 있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차이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형량도 비슷합니다. 둘 다 7년 이하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속 요건의 차이가 없는데 재판장께서는 그래도 나중에 법리적인 그 변호인 측에서 법리적으로 주장할 거를 미리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법리 보충을 좀 해봐라라고 좀 지시를 내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저희가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고소장에다가 두 죄를 다 씁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둘 다 써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검찰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으로 간 것 같고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소시효가 맞아요. 공직선거법은 선거 종료되고 나서 6개월인데 예. 대선이 지금 끝난 지가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때 바로 이것도 넣지 않았나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가 네. 조금만 더 빨리 됐다. 물론 뭐 당시에는 김만배 등등이 입을 맞추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에 맞추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데 재판부가 뭐 김만배 신앙님이 혐의가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중간에 신앙님이 구속 적부심도 신청을 했어요. 예. 구속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 적부심이 기각이 된 걸로 봐서는 예.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재판부가 걱정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걱정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재판 공판 절차 첫날부터 재판부가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명확한 그 본인의 의문점을 다 얘기하면서 양측에다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을 요청했고 예. 기일 변경은 앞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기일 변경이 늘어지면 이게 재판은 사람을 구속해놓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나라 법상 6개월 정도입니다. 예.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짧은 기간 안에 여기에 대해서 속단을 내리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지가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 예. 다만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지적한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공소장에 네. 대장동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거는 지금 재판 중인 상황 아니냐. 아직 그 사실관계로 법률적으로 법원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로 확정하지 않은 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뺄 건 빼라. 뭐 이거는 대장동하고 상관없이 이 행위 자체만으로 그렇죠, 문제가 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제가 보면은 판사들 중에 그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이 공소장에 써 있으면 네. 네. 그 고소장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써놨어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 뭐, 있어요. 간단하게 할 것만 합시다 네, 그러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아마 뭐 그런 케이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